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이TV 빵식입니다. 좌우 정치인들 뭐 다 한몸이 돼가지고 국민들이 싫어하는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내각제, 이원 집정부제 말은 안 하지만 지금 그렇게 국정을 운영을 하고 있고 확고하게 이제 그걸 다지기 위해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고 있다고 봐요. 심지어는 지금 문재인 같은 경우는 책에서도 언급했지만 뭐 김정은 찬양을 엄청나게 하고 있고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뭐 유야무야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고, 과거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제시대 때 조선인들이 나라가 일본에 뺏긴지도 모르고 사셨다. 뭐 그때야 먹고 살기 힘들고 또 배우지 못하고 뭐 정보 전달 어떤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뭐 지금은 얼마든지 언론에서 얼마든지 감추고 정상적인 정보를 전달해주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또 정상적인 판단을 못 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뭐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채널이라도 이건 아닌 것 같다. 또 이건 맞는 것 같다. 이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관심이 없거나 진영 논리 플러스 내가 좋아하는 채널은 어떤 이야기를 해도 감싸주거나 그냥 따라가는. 얼마 전에 그 노무현 그 15주기인가요? 하여튼 뭐 추도식 때 이제 저것들이 싹 다 모여가지고 이제는 뭐 이재명도 무릎을 꿇었어요. 속마음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재명과 문재인과의 관계는 그 누구보다도 앙숙인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이재명 본인 자체가 범죄 의혹들이 너무 많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뭐 당장 그 이화영 다음 달 6월 7일 날 선고가 나잖아요. 아마 검찰에서 15년 때렸을 거예요. 그래서 7, 8년 선고가 거의 확정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범죄 공동체인 당연히 이재명은 구속 수사를 면치 못하고 요즘 또 법화가 또 추가로 막 터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간신배 같은 이재명이가 죽지 않으려고 납작 기고 있고 윤석열에 대해 기고 있고 문재인에게 기고 있고, 아마 문재인도 보통 놈이 아니기 때문에 문재인도 이재명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지한테 이렇게 납작 기는지 명확하게 알 거예요. 예. 저 같은 사람도 아는데 저놈은 지금 이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아주 위험한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졌죠. 당장 지금 6월 7일 이화영 선고가 떨어지게 되면 구속 수사를 면치 못하기 때문에 급기야는 이제 지난 15일 날 문재인한테 또 납작 기는 행태를 보였고 이제 나중에 좀 살잖아요. 이것만 좀 모면하게 되면 당연히 돌변하죠. 예, 이재명은 당연히 돌변합니다. 그거를 다 문재인도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내각제 이원집정부제라고 말은 안 하고 뭐 지방 분권형 대통령 뭐 이런 식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무력화시키면서 총리로 이제 권력이 집중되고 사실상 이제 이원집정부 내각제식의 국정이 되게 되면 이제 국민이 그나마 선출할 수 있는 대통령의 어쨌든 그 권한마저도 총리에게 뺏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선거를 치르더라도 껍데기뿐인 대통령을 뽑을 뿐이고 대한민국 권력을 틀어지는 이 총리를 국민이 뽑을 수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냥 그게 내각제인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총선 전에 공약을 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일단 현행 헌법과 법률을 유지한 채 딱 적시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속인 거죠, 윤석열이. 그러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에게 주고 자기는 외치만 한다. 말 그대로 외치라는 거는 이제 뭐 귀빈들 접대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대통령의 권력을 내각의 총리에게 실어주면서 이원집정제식으로 가는 거죠. 내각제로 가는 거죠. 그 공약을 했어요. 지금도 중앙일보 단독이 아직까지 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물론 뭐 그 당시에는 뭐 대통령의 후보군도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결정이 나버렸잖아요. 이 국민의힘당의 대통령 후보로 윤석열이 딱 낙점이 된 상태에서 상대 진영에 이재명이라는 놈이 있기 때문에 알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주범인데도 불구하고 뭐 이재명을 찍으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재명을 찍지 않기 위해서 이제 윤석열을 당선을 시키면서 우리가 바랬던 건 단 한 가지잖아요. 윤석열에 대해서 뭐 경제를 살려달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단 한 가지예요. 적폐청산을 우리 보수 진영을 그렇게 싹 집어넣을 때 박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그럴 때처럼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법대로만 문재인을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하수인들에 대한 적폐청산을 좀 해달라. 요거 하나 원한 건데 아니 지금 뭐 이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민정수석을 없앤 것도 윤석열이고 그거는 이제 민정수석실을 없애면서 사정기관을 관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고 문재인에게 기계했습니다. 내가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라고 공약을 한 거고
지가 하고 싶어도 이제 못해요. 왜냐면 지금 지지율을 보세요. 지지율이 왜 중요하냐면 역대 정권들이 집권을 딱 하면 이 컨벤션 효과도 있고 지지율이 가장 높을 때입니다. 1, 2년. 그리고 이제 3년, 4년 이게 지나가면서 지지율이 떨어지잖아. 그래서 집권하자마자 1, 2년 동안 민정수석을 앞세워서 이 사정기관이라는 뭐 국세청, 뭐 검찰 법원 갖다가 안 되죠. 다 탈탈 털어야 되니까. 이 사정기관이라는 거는 뭐 국정원부터 해서 국세청도 있고 경찰, 검찰 이런 모든 것들을 관장을 하는 건데 그걸 모조리 동원을 해서 전 정권에 대한 폐악을 이렇게 법으로 심판하는 게 적폐청산인데 안 했잖아요. 서훈이라는 놈 집어넣었다가 또 몇 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어주고 심지어 박지원이 같은 경우는 지가 자백까지 했잖아요. 국정원장 할 때 증거 인멸했다고 자백했는데도 저렇게 여기저기 그냥 이재호 영감하고 내각제를 하기 위해서 방송 뭐 종편 유튜브 방송 다니면서 결국에는 국회의원까지 됐잖아요. 그걸 우리가 시킨 겁니까? 윤석열이 한 거예요. 그래 좋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2년이라는 정말 참 이 다람쥐 책받기처럼 악순환의 구도를 또 겪었어. 나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래 어쩔 수 없이 겪었다고 쳐요.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이 윤석열 속았다. 뭐 녹취록도 들어보시고 보수 괴멸해야 된다. 노무현 정신, DJ 정신 그것도 녹취록 들어보시고 또 지금 하는 행태를 보고 여러분들이 완전히 느끼셨잖아. 그래서 야 윤석열에 진짜 속았네. 설마 이럴 줄 몰랐다. 그런 분들이 지금 태반이에요. 그래서 TK에서도 지금 지지율이 폭락을 하고 있는데 그럼 뭐 하냐고요. 이제는 또 한동훈을 또 지지를 해요. 그래서 내가 한동훈을 비판하면 과거에 윤석열을 비판했을 때 저보고 위장 우파니 보수 갈라치기 하느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이제는 틀려요. 보수 진영에서 한동훈을 내치려고 하고 있고 내가 봤을 때는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어쨌든 임기까지 채워주려는 그런 플랜이 작동되고 있어요. 보수에서. 왜냐면 솔직히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끌어내려도 왜냐면 저 민주당 이재명이라든지 하는 꼬라지를 보면 분명히 우리는 명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윤석열을 끌어내린다 하더라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수의 제대로 된 우파 인사 아니면 뭐 빗자루를 꼽아라도 저들을 이길 수가 있거든요. 뭐 부정선거가 아닌 이상.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또다시 한동훈을 이렇게 한다라는 건 우리 보수 진영에서 내세우는 건 아니고요. 다 싫어해요. 지금 유튜버들도 저하고 뜻이 좀 같은 것 같아서 좀 그때보다 마음이 좀 편하긴 한데 아마도 이 문재인 세력이라든지 종북 세력들의 이 댓글 공작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극소수지만 그렇게 되고 뭐 이준석이가 인기가 좋아서 당대표가 된 건 아니잖아요. 다 저들의 공작으로 인해서 된 거잖아요. 뭐 부정선거 플러스 등등등. 그러니까 얼마든지 저들의 손에 또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우리 생각과 틀리게 또 당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숨을 또 부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 보수의 포스트들이나 이 보수 진영에 돌아가는 걸 보면 과거 윤석열 때하고 틀리고 윤석열은 일단은 임기 끝난 다음에 처벌하더라도 그건 자연스러운 거니까 일단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탄핵에 대한 조작들이 막 터져 나오고 있는데 그걸 막을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동훈 선에서 끊자. 아마도 윤석열 이상으로 죄가 있을 거예요. 윤석열이 모르는 것도 있을 것이고